부인 삼선이로 오신 거지? 원내대표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럼요. 미안하시겠다. 너무 우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요? 네. 아, 그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도 앞으로 좋은 신호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잖아요.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이정이? 네. 오케이. 그거는 편집이 아니세요? 나중에 앉아. 여기 앉으면 되겠다. 아 편집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민망해서. 나도 그래. 앉아. 오우 뭐 엉덩이 퀴샤니 때리려고 하면 형이네. 더 당황스럽지 이 말이. 뭐가 이지는 사람 저쪽이죠. 얘기를 하세요. 다 이쪽으로 앉았네? 이거 다 인사 안 해도 되지? 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앉으세요. 네. 보기 어렵네. 아유, 삼선이시군요. 네. 자주 보는 분들이 여기 앉으시고 잘 못 보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2분 정도 스케치만 하고 근데 빠질 겁니다. 왜 다 저쪽에 계시고 이쪽? 완전히 다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대표님하고 예 얼굴을 맞대고 싶어. 얼굴을 맞대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다 지려오는 거 아닌데 전혀? 우리 다녀보니까 이로 늦게 온 사람이에요. 늦게 온 사람. 어쨌든 대표로 읽었잖아요. 아 예. 대표로. 제가 우리 삼선 의원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데 숫자를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꺼번에 보자니 죄송하고 쪼개서 보자니 시간이 안 되고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삼선 의원들도 대표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아 진짜요?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래도 우리들까지 대표님을 좀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들은 그냥 우리끼리만 예,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이 31명인데 그 중에서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삼선 의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표님 말씀을 좀 청해 듣자 해서 대표님과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있었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제 삼선 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김형우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이 백서를 만들겠다. 비리 백서, 파면 백서, 탄핵 백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가족을 포함한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100가지 이유. 그래서 백서입니다. 그 발간 제안을 한 바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당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화답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원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석했으니까 원내에서 상의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5선, 6선 의원들과 간담회 하면서 주문을 했다고 하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당 의원들,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좀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다. 마찬가지로 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선 의원들은 우리 당이 지금 이 불안한 시국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통합적 메시지를 좀 많이 발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통합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삼선 의원들이 재선까지 보통 뭐 간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만, 당직을 맡지 않는 의원들이 사실은 또 대부분이고, 당직을 맡거나 아니면 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당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다선 중진 의원들이 보다 당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좀 시스템 개선 같은 걸 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거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했고, 당에 대해서 어떤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북극 항로 문제에 대해서 뭐 이재정 의원이라든지 박정 의원이라든지 김정우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관심 사항들을 말씀을 나누셨고, 북극 항로 문제와 관련해서 비단 그게 동남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요 아젠다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동남권에서 북극 항로 문제를 접근할 때는 단순하게 항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제조업과 연계한 북극 항로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김정우 의원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당 그 산자위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별, 부문별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협회, 뭐 석유협회, 반도체협회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회와 우리 당이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 현안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안 모색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걸 좀 산업별, 업종별로 책임 의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굉장히 시국이 엄중한 상황인데 어떤 격려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인생으로도 선배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삼선 의원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달라고 좀 도와달라. 당도 그렇고 대표 본인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워낙에 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거에 공감대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삼선 의원들도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 대표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당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 오늘 선거 두 개 관련해서 안에서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에 관한 얘기는 없었어요.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당의 입장? 예. 아까 소통하지 말씀하셨던 거 연장으로. 아니, 내가 아까 그 브리핑한 내용. 브리핑한 내용. 그렇죠.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히 판단 그 자체가 결과거든요. 그 결과를 무슨 부인할 수도 없고 훼손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로서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인데, 제가 아까 그 논평에 드린 것처럼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무슨 탄핵 남발이라는 것은 그런 탄핵 심판의 성격이라는 게 재발 방지, 또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평으로 언급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가장 핵심은 그 중대성입니다. 중대성,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순서상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심리가 다 끝났으니까 순서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속히 선거기를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당 입장입니다.